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6% 하락을 하면서 262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9% 하락을 하면서 873선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사실 뭐 글로벌 주식시장 비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유독 좀 좋지 못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 왜 이렇게 좋지 못했는지 그 부분 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가 0.05% 강세, S&P 500 지수 0.31% 강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월요일날 중국 시장이 1.28% 월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출발했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9%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상승이지만 상승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금리가 3%를 상회하면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업종별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국내 주시장 태양광 관련주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오늘 국내 주시장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0.4%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을 하는 날 뭔가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도 하락 출발하는 날, 이런 날은 섣불리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좀 하루 종일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국내 주시장에 좀 악재로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유독 국내 주시장 약세 원인으로 좀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요,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힘이 없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6월 9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뭔가 루머 이런 걸로 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선물과 옵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또 두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과거에 5월 9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었고, 또 5월 16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유독 좀 장대 음봉이 많은, 오늘은 뭐 화요일이긴 하지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니까요, 주 초반 첫날 좀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뭔가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게 좀 최근에 현실인데, 또 지나고 보면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내일과 모레 좀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뭔가 여기서 정말 글로벌 악재가 터진다거나 북한이 뭐 내일 모레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21선 자리에 있습니다. 2623포인트대 21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최소한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정도까지는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좀 올라놓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너무 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뭐 안 좋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물론 뭐 살짝 하회한 적도 있지만 2600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보여줬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2600선대 다가올 때는 좀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조건이 있죠. 조건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불러드린 종목들은요, 좋았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철강, 상사, 해운, 손해보험,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2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종목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HMM, 그리고 S-오일, LX 인터내셔널, 동양생명,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OCI,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롯데정밀화학, LG 이런 기업들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밀릴 때마다 좀 투자한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물론 뭐 예상이 틀리면은 또 어닝 쇼크를 줄 수도 있겠지만 예상이 맞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특징주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처럼 어려운 날에도 4%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S-오일 역시 마찬가지로 3.4%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움직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유주들의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WTI 기준 국제유가 배럴당 118달러 정도 머무르고 있고, 특이한 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때 120달러를 넘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정유주들은요, 정유주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정을 보일 때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또 4만원대를 넘어서 끝났습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원 관련하여서 상사 관련하여서 국제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월 달에 42,5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가격 조정은 아니고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고 지금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전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신고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선업종. 최근에 뭐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언급을 드리는 업종이 조선업종인데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또 수주 소식이 들렸죠.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5,375억 원 규모의 LNG 선 2척을 수주했다. 이런 공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보면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21선을 돌파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21선 위에서 오랜만에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좋아요. 에너지를 상당히 좀 응축한 상태에서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 좀 싼 업종을 찾는다면은 좀 상당히 그동안 좋지 못했던 조선업종 자체가 좀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내일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